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초상화 작가 직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그림을 색칠할 시간인데요. 얼른 그리고 싶으시죠?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배경색을 같이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배경색이 미리 노란색이 칠해져 있어서 조금 놀라셨죠? 제가 여러분께 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설명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배경 노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흰색이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색은 여기 있는 색들 중에서 조색을 해서 들어갈 건데요. 노란색과 흰색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배경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노란색 이 정도, 흰색도 약간 같은 비율, 노란색 조금만 더 섞어 볼게요. 이렇게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의 양으로 섞어 볼게요. 이때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나이프로 이 정도 넓적붓으로 칠해줄 건데요. 넓적붓을 물에 적셔서 물의 양을 조절하고요. 휴지로 흐르는 것 없이 물을 좀 닦아주고 조색된 색을 섞어서 칠을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뾰족뾰족하게 스케치가 된 부분은 이 넓적붓의 이 끝부분을 조금 세워서 이렇게 끝부분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이쪽 부분을 칠하실 때는 캔버스를 돌리면 되죠. 이렇게 저희가 검은 선으로 그려놓은 이 먹지 선 위에 살짝 얹혀지도록, 그래서 완성했을 때 선이 안 보이도록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천천히 스케치를 따라서 한번 칠해볼게요. 만약에 넓적붓으로 칠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4호붓 있죠? 4호붓으로 칠하셔도 돼요. 4호붓으로 칠하실 때도 역시 붓의 끝부분에 물감이 좀 묻게 해준 다음에 이 먹지의 검은색 선 위를 살짝 덮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을 할 때는 역시 캔버스를 돌려서 이렇게 끝부분을 따라서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붓의 끝이 스케치의 끝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물감이 갈라지거나 너무 물이 많아서 밀리지 않게 물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릴화를 그릴 때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물의 양 조절인데요.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그림이 수채화처럼 투명해지고, 물을 너무 안 섞으면 붓의 발림성이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겠죠. 물의 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물감을 써보시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물이 적고 양은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이 많으면 당연히 칠해도 칠한 것 같지 않게끔 투명하게 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물이 너무 적으면 붓이 이렇게 쓱쓱 나가지 않겠죠? 턱턱턱 걸리겠죠? 수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적정한 양을 잘 조절해 보시면서 한번 색을 칠하면서, 지금 배경을 칠하면서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몸통 들어가기 전에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좁은 부분 말씀드렸던 대로 4호 붓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흰색 캔버스에서 처음으로 도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얼룩덜룩하고 투명하게 나올 거예요. 물이 제대로 조절됐어도 그렇게 투명하고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아크릴 물감이 이런 견고하게 이렇게 불투명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 심할 때는 6번, 전 7번까지도 계속 덧칠을 해주는데요. 너무 얼룩덜룩하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렇다고 물감을 또 너무 많이 덜어서 이렇게 막 불룩 튀어나오게 떡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양으로 한번 쭉 칠해주신 후에 드라이기로 완전히 건조하고 한 번 더 바르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총 3번 정도 발라볼게요. 자, 바르고 건조하고 색칠하고 건조하고 색칠하고 건조하고 총 3번 색칠 후에 건조된 배경의 색입니다. 얼룩덜룩한 건 많이 없어졌죠? 아니, 거의 안 보여야 정상이죠. 아까 제가 만든 색을 빠듯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짠 물감의 양보다 조금만 더 많이 짜시면 넉넉하게 3번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로 색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흰색인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리고 발의 끝부분 칠해줄 건데요. 흰색이라고 해도 젯소만 바른 부분이랑 아크릴 물감을 실제로 바른 부분에 광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바를 순 없고요. 흰색도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보시면 눈 윗부분, 이 부분 살짝 노리끼리한 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얀색으로 칠해준 다음에 나중에 색을 추가해 줄게요. 붓을 헹구실 때는 바닥에 붓이 뭉개지게 이렇게 하면 붓이 너무 빨리 상하겠죠? 공중에 띄워서 빨리 돌려서 붓에 있는 이물질을 빼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벽 모서리에 이렇게 눌러서 붓의 심지 부분에 묻어있는 물감을 빼주시면 돼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붓을 이렇게 거꾸로 바닥에다 이렇게 비비는 습관은 한 작품을 하면 붓이 아마 다 망가져서 다시는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붓을 좀 옳은 방법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역시 붓의 끝 부분으로 이렇게 먹지의 겉부분을 따라가면서 칠하시고 안에는 이렇게 자, 얼굴 여기 가슴털 부분 발의 끝부분 경계는 표시되어 있지만 끝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한번 칠하고 돌아올게요. 흰색 부분을 2번 칠한 결과입니다. 흰색도 역시 한 번 칠하고 드라이, 또 한 번 칠하고 드라이 이렇게 해서 총 2번을 칠했어요. 이번에는 강아지의 검은색 부분, 이 부분, 가운데 털 부분을 칠해 볼게요. 그리고 이 흰색 밑에 있는 이 조그마한 조각 부분은 흰색 털의 그림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흰색에다가 검은색을 조금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칠해 볼 거예요. 머리 부분을 칠해 볼게요.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칠하다가 삐끗 했을 경우 저희 남은 배경 여분색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색을 만들어서 다시 칠해주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게 조심조심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기 까다로운 부분은 캔버스를 딱 잡고 붓을 세워서 붓의 끝 부분이 뾰족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걸 반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뾰족한 방향을 붓의 끝 부분으로 맞춰서 붓의 끝으로 이렇게 따라서 그리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안쪽을 조금 편하게 칠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역시 칠할 때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감을 얹어서 이렇게 뭉치도록 떡이지도록 이렇게 두껍게 칠하면 다음에 더 디테일한 과정을 들어갈 때 이 물감의 덩어리들이 묘사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물감을 밑색을 칠할 때든 세밀한 묘사를 할 때든 항상 적당한 물감을 올려서 한 3번 정도는 칠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